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틀입니다. 채널 농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라마 얘기 좀 하려고 모였는데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재밌게 보셨어요? 이 드라마는 너무 현실성이 있어서도 조금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초반에 한 5회까지는 약간 실망했었어요. 그 박혜영 작가의 전작들 너무 좋았잖아요. 나의 기대치. 아저씨랑 기대치. 해방일기가 네. 너무 좋았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캐릭터들이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니야? 자기 작품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신선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사람의 필력은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10회, 11회 이제 뒤로 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저는 작가의 필력은 초반이 아니라 후반에 밀어붙이는 힘, 그쵸.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박혜영 작가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나의 가치,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해서는 나의 무가치함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니까 좀 제가 예전에 퇴직을 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티겠지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진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거기에서도 또 무가치함을 발견했어요. 두 가지를 포기했거든요. 하나는 새벽 글방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해서 이제 학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너무 제가 요즘에 그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되게 일찍 자게 만들어요. 일찍 자게 만드는데 야간 수업이잖아요. 왜 미치겠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그러겠죠. 그치. 너무 힘든 거예요. 자야 되는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집중해서 집중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멘붕이 왔는데 오죽하면 거기 원장님이 나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시작하자마자 이거 아니다.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스톱을 시켰어. 스톱도 돼요? 스톱을 시켰어요.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나니까 무가치함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글방도 중단. 그 다음에 이것도 학원도 중단. 이런 식으로 무가치함을 느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또 무가치한 거 뭐 느끼신 거 있어요? 없어도 돼요. 저만 느끼면 되니까. 살면서 한 번도 안 느껴보긴 좀 힘들지 않나요? 어렵죠. 그거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면서 사는 게 더 적지 않나. 거기서 보면 황동만이 계속 자기를 부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짠했어요. 계속 자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스스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꾸 불러주고 자꾸 자기가 있다는 거를 되게 찌질하게 계속 알리잖아요. 계속 아무도 말 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계속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쳐다봐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사고 쳐야 엄마가 나를 쳐다봐주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황동만을 일으킨 건 본인이기보다는 사람이잖아요. 엄마같이 품어주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내 무가치함을 계속 알아차리는 게 더 무가치함. 계속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 거가를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 고민을 하게 하고 단단함이 계속 없는 게 그게 보면서 더 그래서 화가 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좀 더 단단해질 거야 혹은 그 무가치함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여물어서 더 성숙해질 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무가치해요. 그래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원래 그러니까 네.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어서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저희가 뭐 드라마보다 재밌으면 계속 다음에 보겠는데 이어보기 어렵고 좀 계속 그랬던 게 또 다른 고구마였던 게 사실은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나갔고 어떤 부분이 나갔고 어떤 부분이 계속 그래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황동만이 업봉하고 싶은 얼마? 그걸 보면서 조금 공감도 가면서 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글쓰기를 베스트셀러 작가가 너무 되고 싶었던 어떤 나의 모습?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 근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작가로.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 매일 쓰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했어. 하지만 이렇게 성과가 없을 수가 있구나, 인생에서는. 하다못해 뭐 출간 개수라도 좀 많아야 되는데 출간 개수도 하나밖에 없어. 출간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약간 그런 무가치함?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일지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 극 중에서 황동만이 뭐 잘 나가는 어떤 뭐 감독이나 친구들이 뭔가 다른 뭐 크랭크인을 하게 되면 엄청 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때 책을 내는 블로거들을 보면 그렇게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황동만처럼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 정도 나도 낼 수 있는데, 저 정도 글은 나도 쓸 수 있는데. 저 정도였으면 벌써 내가 냈지. 그런 마음? 나는 왜 운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맞아. 그 얄팍한 아유, 마음 저 정도면 있잖아요. 됐어? 됐던 거야? 그런 얄팍한 마음 막 들키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하다니까요. 인스타에서 누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남의 거를 축하를 못 해주고 저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저런 인간은 아니다,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스레드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나는 겉으로 입 밖으로 내지만 않았을 뿐 분명히 질투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쓰레기인가? 이런 마음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마음, 그걸 이제 극에서는 조금 더 확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박형 작가가 진짜 끝까지 파고들었다, 이거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걸 끝까지 파고들고 그랬던 게 우리가 불편하다는 걸로 성공을 한 거죠. 직업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뭐 어떤 직업이든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맞아요. 다 힘들죠. 누구나 박수를 쳐준다? 온전히 진짜 진심으로 그게 가능한 인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 파업한 이유가 뭐예요? SK 하이닉스만큼 우리 성과금 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내에서 왜 반도체만 많이 줘? 우리도 줘, 이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기본값인데 가장 본질을 건드린 거죠. 사실은 배 아프고 남의 비판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 찌질함이 맞고,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그거를 다 그렇죠. 집어삼키고 지우고 하잖아요. 근데 개발에 또 다 무너지잖아요. 사실 그게 맞죠. 사실 이불킥하면서 자기가 그 말을 다 씹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 맞긴 하고. 만약에 내가 내 책을 읽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짜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나도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동만이 이해되면서도 꼭 그 방식으로밖에는 안 됐을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다 앞서가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만 지금 데뷔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밖에는 해소를 못했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한 사람인데. 그렇죠. 찌질한 거죠. 찌질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카톡 차단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 아는 작가님이나 이틀님이 제 글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진짜 뭐 제 친구여도 전혀 제 글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깊이감이 없었던 사이에서 갑자기 너 책 나왔더라? 되게 별로더라 너? 출판사 사장님이 니네 아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당연히 절연이죠 진짜. 근데 이게 거기도 파리네가 이미 그걸로 깊이감이 있었던 사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황동만이 자기의 나 여기 있어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데뷔 못했지만 나 여기 있어. 그거를 자꾸 존재를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의 작품을 합평한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게 또 나는 또 상처인데, 저도 상처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분 합평을 하는데 또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고, 나이든 티가 나고 이제 지루하다. 이제 작품 자체가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조금 더 신세대적인 그런 걸 조금 가미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평을 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 너무 이제 상처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내용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루하다, 뭐 꼰대 그 같다 표현이. 이런 거를 자기가 자기 작품 속에 드러내기 싫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썼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도 그런 작품을 싫어하고 근데 내 작품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발끈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찔려가지고 심각해 보면 내가 형한테 올라갈게 내가 형이 있는 대로 올라갈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화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은 레벨이 되어야만 형하고 나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래서 그런 레벨들을 느껴진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난했던 시절에 왜 그런 거 있죠?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하는 친구. 괴리감이 느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거리낌이 없고 되게 어릴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서로 가난했던 시절을 아는 친구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하고 대입을 해봤을 때 아무도 데뷔를 못했던 아주 가난했던 시절의 감독 지망생들의 모임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레벨의 집들을 사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유일하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나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제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그럴 때 느꼈던 그 안에서의 대화에 전혀 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평소대로 하는데 나만 힘든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황동만이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형이 있는 대로 내가 올라갈게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울컥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 감정은 느끼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너무 막 뭐랄까 슬펐다고 해야 될까 뭐 아니면 나는 할 얘기가 그 자리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뭐 무슨 냉장고가 좋고 뭐 어디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주로 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어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김치 냉장고는 요즘에 새로 나왔는데 어디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는 나랑은 완전히 관계없는 얘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조금 약간은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황동만이 자기 존재를 계속 알리고 싶은 것처럼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그런 얘기 하면서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다른 얘기를 돌려야지 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을 돌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황동만 보면 약간 애 같잖아요, 사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작가님이 쓰신 글에는 아이가 안 나온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나 가족이 세밀하게 돼 있는 작품들이 거의 없다. 그러고 보니 진짜 애가 나오는 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애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약간 다 애 같은 거죠, 약간. 황동만도 약간 애 같고. 성숙하지 않은. 네, 그리고 그걸 보듬어주는 엄마 같은 여주인공이 있고, 약간 보듬어주고, 약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약간, 옆에서 기대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너무 이게 삭막한 어른만 나오는 드라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살펴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방일지나 지금 그 모자무사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좀 대부분 캐릭터 찌질하다. 맞아, 찌질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좀 멋있고 네, 맞아요. 뭔가 맞아요. 냉철하고. 네. 맞아요. 네, 평강공주와 약간 그렇죠. 바보 온달 같은 결국은 바보 온달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나 그게 제일 웃겨. 뿅망치로 때리는 거. 맞아요. 되게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 고박필름 사장님? 네.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네, 멋있더라고요. 네.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왜 막 화가 나가지고 말씨름을 정말 과도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거기에 후회로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분노거든? 근데
감정어치도 후회로 나오는 거야. 마음을 읽고 있는 그치.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파나? 그러니까 약간 자아 성찰할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후회하고 있구나. 맞아요. 이 일에서 나를 좀 성찰하고 그쵸. 다듬을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될 수.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 그게 후회라고 뜨는 게. 그러고 나서 걔 황정만이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레벨을 올라갔게 내가. 그러니까 형이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게 후회구나. 라는 깨닫게 걸 되는 거죠. 저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허기가 져서 이거 따뜻한 국물로 이 마음 어딘가를 채워야 온기. 예, 그래야 내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같은 데서 힘든 일 있고 그럼 집에 가서 엄마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해가 지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우울하거든요.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해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엉엉 울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저 그거 어디 소설에서 본 것 같아요. 해 떨어지는 시간이면 이유 없이 막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거. 근데 나이를 먹어. 지금 내가 좀 있으면 60인데도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엉엉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울고 있는 어린 나죠. 어린 내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에 보면 고윤정이 자기에게 일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그 28일간 혼자 있었던 거기 계속 연구가 맞아. 거기에만 멈춰있잖아. 네. 그런 것처럼. 배종옥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거기 매여 있을 거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30대도 40대도 계속 매여 있을 거냐. 그것도 저는 그 장면 되게 거기서 나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어치가 필요하다. 내가 막 왜 넘겨짚을 때 있잖아요. 내가 또 이 시간이 됐으니까 또 우울하네? 또 울고 싶네? 이렇게 계속 그 시간만 되면 우울하니까 넘겨짚고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 되면 나 또 우울해질 시간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진짜는 안 우울한데. 그러면 좀 나아진 거 아니야? 알아차린 거잖아, 내가. 그리고 약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이미 알아차린 지는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우울하단 말이야. 그 시간이 되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를. 나 우울할 시간 다 돼간다. 이제 곧 우울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감정어치를 딱 봤을 때 감정어치가 너 잠 못 자서 그래. 막 이러면서 수면 부족 뭐 이런 거 뜨면 위로가 될 거 같아, 오히려. 아니면 뭐 배고픔. 허기 뭐 이런 거 뜨면 진짜 나 밥을 먹으면 되는구나. 이런 해석을 졸려움 뭐 이렇게는. 이 시간 동안에 정신과 선생님하고 막 상담을 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선생님이 그건 이런 감정이에요 하고 얘기해 주는 걸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해 주는 워치가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주치 같은 거 아닐까? 엄한테는 쉽게 보여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그게 단점이 뭐냐면 포커페이스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너무 보여져 버리면 또 안 되는 감정들이 있잖아. 우리가 재수없는 인간이 앞에 있는데 막 여기에 싫음 막 그런 거 뜨면 안 되잖아. 빨간 색깔로 뜨면은 나도 차고 있으면 너 나 싫다는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특히 연인끼리 그럼 다 가리고. 맞아.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운 거야? 막 이런. 단순 우발적으로 나의 그런 유년기에 무슨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범죄 길로 들어섰을 때 너 지금 이거 무슨 어떤 기억 때문이야 또는 지금 힘들어서 배고파서 그런 거야 이럴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기능으로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무가치로 수다를 좀 떨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작가님 얼굴이 시작할 때보다 좀 밝아지셨어요. 감정어치 때문에. 신남? 신나요. 나는 감정어치 때문에. 좀 편해지신 것 같아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책도 하고 영화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이러면서 농담하듯이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보면 수다를 떠는데 저 가끔씩 이제 블로그에 리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 리뷰를 빙자한 수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우리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드라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상을 얘기하고. 그쵸. 책을 통해서 나를 얘기하는 거. 이런 대화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만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좀 단추하는 거? 네. 이런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신나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대단하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모여서 수다를 떨고 뭐 나름의 뭐 어려운 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풀어내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것 이 시간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제일 것 큰 같아요. 의미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나랑 비슷하구나. 예, 공감대, 연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재밌게 수다 떨었으니까 이만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